여러분들의 경제 상식을 꽉꽉 채워드리겠습니다. 문현진의 경제 상식 사전입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 뉴스들을 보다 보니까 어떤 뉴스를 봐야 할지, 그리고 보더라도 이해가 좀 안 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죠. 그거 제가 쉽게 풀어드리고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딱 10분만 시청하시면 여러분들 하나의 지식을 얻어갈 수 있으니까요. 도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걸 할까 하다가 제일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인플레이션은 제가 2020년 말부터 해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2021년이 조심해야 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인플레이션을 조심하셔야 된다 라고 설명해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많은 분들께서 인플레이션이 뭔데? 라는 내용과 인플레이션이랑 뭔 상관이야 주식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 요즘 많이 보입니다. 파월 의장이라고 하죠. 연준 의장. 제가 지난번에 연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파월 의장입니다. 파월 의장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낮다, 그래서 금리 인상은 당분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코로나 이후로는 최대다, 그래서 화학, 조선 등으로 피신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미국 인플레이션 압력솥 증기 뿜는다, 인플레이션이 지금 굉장히 빨리 올 수 있다라는 전망들도 상당히 쏟아져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저 위에 있는 고위 공직자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윗사람들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고, 저걸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저게 뭔데? 라고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뭔지 설명을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통화량의 증가로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해서 모든 상품의 가격이 그냥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거 이외에도 수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공급 비용이 증가해서 생기는 인플레이션도 있지만요, 지금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것은 화폐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인플레이션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수요가 갑자기 증가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수요 증가가 아닌 화폐 가치로 생기는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지금 현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는요, 인플레이션은 보통 엄청 천천히 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념적 이해가 사실은 좀 어려워요. 그런데 극단적으로 이해를 해보면은 쉬워요. 모든 현상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천천히 금리도 그렇고 모든 걸 천천히 환율도 그렇고 모든 걸 천천히 조금씩 이렇게 바뀐다고 하면은 머리가 생각보단 하게 되는데, 좀 극단적으로 보면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제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5,000원을 줬다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런데 오늘 10,000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5,000원이 10,000원으로 올라갔다. 가격이 올랐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가격 상승 원인에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인건비가 올랐을 수도 있고, 원두값이 올라갔을 수도 있고, 자재값이라든지 임대료가 올라갔을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올라간 게 아니라 단순히 돈이 너무 많아지니까 너도 나도 돈을 이제 5,000원짜리 다 가지고 있잖아. 야, 이제 5,000원짜리 한 장 없는 사람이 어딨냐. 그리고 5,000원짜리 한 장만 있는 사람이 어딨냐. 요즘에 5장씩 다 들고 있잖아. 라고 하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면은 당연히 이제는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1,000원짜리 5장으로는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좀 더 얹어줘서 6장, 7장, 8장, 9장, 10장까지 줘야 되는 거죠. 이 화폐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물물 교환의 수단으로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돈을 지불한다라는 개념으로 자꾸 돈을 생각해서 그렇지, 사실 돈하고 물건하고 교환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서로가 상호간에 믿고 있기 때문에 교환을 하는 거지만, 사실 종이 쪼가리잖아요. 그런 우리 종이를 너무 많다, 너무 적다, 이런 부분으로 시장이 너무 많이 풀리게 되면 화폐 가치는 당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너도 나도 가지고 있으니까 희소 가치가 떨어지게 되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시장이 조금만 풀려 있으면은 희소성이 좋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라든지 이런 것들 역시나 희소성이 좋잖아요. 그래서 희소성이 높기 때문에 화폐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게 되죠. 야, 이 화폐가 비싼 거니까 이거 비싼 걸로는 안 돼, 그거 안 돼, 좀 더 줘. 돼지고기 100g 아니야, 200g 줘. 이런 식으로 더 많은 걸 살 수가 있고 교환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화폐가 너무 많이 풀리면은 100g 사는 데 있어서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안 되고 2장 줘야 되고 3장 줘야 되는, 그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거를 인플레이션이라고 칭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설명해 드렸지만 이와 반대로 사람들의 수요가 늘어나서 생기는 수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공급자의 생산 비용이 올라가서 비용 인플레이션들도 있지만은, 사실 2020년 이후 3월에는 양적 완화 정책을
너무 급격하게 굉장히 많은 역대급으로 돈을 풀어놨기 때문에 화폐가 거의 무한 공급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다가올 인플레이션은 화폐가 너무 풀려서 나오는 인플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수요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돈을 그만큼 많이 버니까 수요가 증가한 거고, 증가가 되니까 기업들은 공급을 증가시켜야 되니까 사람도 더 많이 뽑아야 되고, 더 사람들에게 더 돈을 또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다시 또 수요를 발생시키고, 이게 선순환이거든요. 보통 이런 거는 경제의 성장기에 나오게 되는데 지금은 약간 쇠퇴기, 후퇴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기는 인플레이션이 어떤 건지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가 요즘 많이 보여주는 게 역시나 미국의 연준 총재, 그러니까 여는 총재들이죠. 우리가 연준은 11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11명의 위원은 다 각각 지역마다 은행의 총재를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틀랜타에 있는 여는 총재는 올해 자산 규모를 축소시켜야 된다. 테이퍼링은 자산 규모를 축소시킨다는 거예요. 돈을 자꾸 풀지 말고 이젠 좀 줄이자. 그러니까 올해는 좀 줄일 생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의 여는 총재들이 테이퍼링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과 함께, 또는 아니야, 통화 완화 계속 유지를 좀 시켜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이제 싸우기 시작을 했어요. 작년만 하더라도 무조건 완화였는데 이제는 그 위원회 안에서도 찬반이 갈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는 총재들이 양적 완화를 조기 축소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의심들도 나오게 될 만큼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가속화되게 되면요, 화폐 가치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돈을 신뢰할 수 없어서 돈을 들고 있느니 금을 들고 있을래, 돈을 들고 있느니 주식을 들고 있을래, 돈을 들고 있느니 부동산을 들고 있을래, 또는 돈 들고 있을 바에 쌀 들고 있으련다, 고기 들고 있으련다, 스팸 들고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물건 사재기 또는 주식, 이렇게 자산 사재기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속화되는 거죠. 물가도 올라가게 되고 자산 가격 거품도 점점 심해지는, 요즘이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에서는요, 화폐 가치를 올리기 위한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이렇게 돈의 신뢰가 떨어지게 되면은 애써 만들어 놓은 통화 정책들이 무너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결국은 화폐 가치를 올리자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자산 긴축, 돈을 푸는 것을 좀 줄여가지고 시장의 희소성을 늘리자,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해주자. 그러면은 돈을 들고 있을 때 돈의 가치가 우리 은행에다 보관을 해놓는다 하더라도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은 보관료가 점점 많아지는 거니까 물가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돈으로 그냥 보관하는 사람들도 증가할 것이다. 또는 금리가 높아지면은 투자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다시 은행으로 돈이 들어가게 되고, 은행에 돈이 들어가게 되면 시중에 돈이 덜 풀리게 되니까 당연히 화폐의 가치가 다시 높아질 것이야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온다라고 했을 때 자산 긴축이라든지 금리 인상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지금 이제 JP모건에서는 한국은행은 이르면 3분기에서부터는 금리를 정상화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정상화, 지금이 정상 아니었나요? 라고 했을 때 정상적이진 않은 마이너스 금리에 가까운 제로 금리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금리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그래도 줘야 사람들이 돈을 은행에 맡기기도 하고 자산 거품이 안 생길 수도 있고 인플레이션도 막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한국은행, 미국은행보다 한국은행이 조금 더 비교적 불안하죠. 미국은행이 더 안전하다라는 것이 지배적이잖아요. 기축통화를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은행보다는 우리나라 금리가 조금 더 많이 높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런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역시 금리 정상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이제 점점 금리를 조금씩이라도 올려가는 그런 과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21년의 최대 관심사는 지금 금리 인상이에요. 1월이 들어오자마자부터 금리 인상에 대한 뉴스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고, 인플레이션이라든지 테이퍼링, 무슨 단어인지는 잘 몰랐지만 그런 단어들이 점점 보이기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내용들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금리가 인상되면은 뭐 때문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나요? 부채 때문에 보는 겁니다. 빚을 지금 굉장히 많이 지고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빚이 터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제가 최근에 본 뉴스에서는 3% 이자가 3% 있죠. 금리가 3%만 올라가면은 지금 3%까지 됐을 때 미국이 위기가 온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부채가 그만큼 커져 있기 때문에 이자를 지불할 수 없는 정도의 부채가 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만큼 이자 비용이 증가하게 되니까 부채가 터지고, 또는 부동산을 산 사람들도 버거워지기 시작할 거고, 주식을 빚내서 산 사람들도 버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인플레이션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가? 수요 공급 법칙이라고 여러분들 배우셨을 겁니다. 경제에서 수요와 공급
법칙,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라는 거 아실 텐데요. 수요가 증가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인플레이션은요, 사실 반가운 인플레이션입니다. 경제가 자연스럽게 톱니바퀴가 잘 굴러가기 때문에 생기는 인플레이션이어서 너무 좋은데, 지금 이렇게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생기는 인플레이션은요, 인위적인 인플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제가 살아난 건 아니잖아요. 특히나 여러분들께 재난지원금을 줬다고 해서 소비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든지 뭐 생산 설비 투자라든지 규모를 늘린다든지 이런 투자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이 없는, 그러니까 언발의 오줌 누기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플레이션이 인위적이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을 가지고 올지 그 누구도 함부로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는 게, 지금 돈을 풀어서 생기는 인플레이션은 위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경제가 좋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인플레이션은요, 더 극심한 고통을 안겨다 줄 수 있겠죠. 경제가 안 좋아졌는데 물가가 올라가기만 하면은 국밥 한 그릇에 우리가 6,000원에 먹었다가 12,000원 줘라 하면은 에이씨, 밖에서 국밥 안 먹으련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식당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12,000원을 안 받으면 내가 남는 게 없는데 어떡해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물가가 올라가고 서로 이제 허리띠 졸라매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은 결국은 식당도 망하고 소비자들은 소비자대로 돈을 더 안 쓰는, 그래서 경제가 오히려 더 규모가 축소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렇게 식당이 없어지면은 역시나 낙농업자들이라든지 도매업자들도 좀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럼 대기업들도 역시나 매출이 줄 수밖에 없는 안 좋게 역순환이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코로나로 힘들어진 경제에서 여기에서 인플레이션까지 겹치게 되면은, 그리고 화폐 가치 상승으로 돈까지 구하기 어려워진다라고 한다면 소비에 어떤 일이 발생이 될 것인가. 인플레이션이 지금 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원자재 가격 올랐고, 쌀값, 귀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식량 가격 올랐죠. 그리고 구리, 은과 같은 어떻게 보면은 산업에 제일 필요한 중요 요소들이 가격들이 다 올라갔기 때문에 올해는 물가 상승 반드시 올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이미 보여지기 시작했죠. 밥상 물가 올라갔다 이런 뉴스가 보이는 거 보면요. 어쨌든 그런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인플레이션이 오니까 이제 금리 인상을 시켜내 가면서 화폐 가치를 올리기 시작한다. 그럼 우리가 돈을 구하기가 더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대출을 받던지 돈을 구하려고 하면은 자꾸 이렇게 구해지지만 나중에는 돈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돈이 귀하니까 직원을 함부로 뽑지 않으려고 하겠죠. 있는 직원들도 최대한 줄이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까지 간다면 이 경제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코로나로 생겼던 지난 3월이 위기인가? 아니면 앞으로 닥쳐올 곳이 위기인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그건 또 누군가에겐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위험은 관리만 잘하면 피해갈 수 있고 이용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있다면 그냥 위험은 위험이고 위기는 위기일 수밖에 없는데, 저 앞에 함정이 있네, 저 앞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네 라는 걸 알고 있다면 피해갈 수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또 우리가 생길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들까지 챙길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있는 것보다는 아는 게 낫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으니까요. 너무 걱정만 하고 그럼 어떻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같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 찾아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인플레이션 2021년 화두가 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공부를 좀 더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상식사전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